저는 바로 3개 이상 팔린 제품을 수동으로 올려줬습니다. 구매 대행 8개월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 순수익 1,500을 달성한 20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화이트 라이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본명은 임우철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블로그에도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서 제 블로그는 현재 4,700분 정도 팔로워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업 일기라는 걸 쓰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자, 하루에 1%씩만 성장하자 라는 마인드로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이트 라이프 임우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8개월 전에 작년 한 8월쯤에 시작을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말쯤에 처음 퇴사를 하고 사업일기 1을 썼을 때가 바로 7월 1일이었습니다. 8월부터 해누리 강의를 수강을 하게 돼서 8월 달에 강의를 듣고 본격적으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달에 뭐 이것저것 이제 도매매도 들어가 보고 막 위탁은 무엇인가, 구매대행은 무엇인가, 사입은 무엇인가 그렇게 점점 알아보던 찰나에 이 구매대행 재고도 없고 이거 굉장히 괜찮고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사업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달 매출은 23만 원이었어요. 23만 원. 아, 진짜? 23만 원이면은 생각을 해보면 순이익이 한 5만 원? 5만 원? 아, 너무 귀여워요. 네. 매출이 귀여운데 그렇게 했다가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본질점을 방향성을 맞춘 뒤에 사업을 시작한 결과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매출 3천만 원 그리고 순이익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구매대행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지금은 현재 2분의 직원을 모시고 대량으로 비도스로 한번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알아본 뒤 그 잘 팔리는 상품들을 수동으로 최적화시켜주는 작업을 통해서 구매대행 및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지금 비도스만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2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도스, 그리고 하나는 샵마인이라는 주문 처리 통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담은 일단은 직원 2분 다 긴급 처리 및 주문 처리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오전에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오후에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재택근무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 없이 언제나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장점 때문에 그거를 장점 삼아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출근을 안 하시고 대표님도 그럼 사무실 없이 재택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아직까지 사무실은 구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모니터 3대를 앞에 이렇게 딱 두고 무슨 매트릭스 영화 마냥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비결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오늘 여기서 다 풀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귀찮은 것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그런 인간인지라 제가 본능적으로 쉬고 싶을 때 또는 게으를 때 전 5초 법칙을 활용합니다. 5초 법칙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5초 동안 카운트다운을 한 다음에 눈을 감고 5, 4, 3, 2, 1을 하고 바로 하고자 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장에 간다고 했을 때 헬스장 가기 귀찮을 때도 있고 뭐 사업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일하기 정말 싫죠. 그럼 제 침대에서 이렇게 딱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 때면 딱 5초를 세요. 5초를 세고 딱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딱 여기 앉습니다. 네. 의자에 앉고 모니터를 켜고 여러 가지 수동 등록을 할 또는 비도스 같은 프로그램을 켜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헬스장에 가는 경우에는 내가 5초 법칙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바로 잠옷에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습니다. 5초를 센 후에? 네, 5초를 센 후에 이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만약 헬스장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갑자기 헬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온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형님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자극도 받고 그래서 거기 만약 환경에 내가 설정에 대해서 본능으로 통제하고 환경 설정을 한다면 그런 5초 법칙에 대한 그 효율이 또 극대화되지 않나. 되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구매 대행으로는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소개 가능하신가요? 네, 구매 대행으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프로그램을 쓰는 게 핵심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량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내가 대량 프로그램으로 물건을 여러 개를 올려서 그 중에 팔리는 제품만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본질이 내가 어떤 상품을 찾기 위해서 대량 등록을 한다 이거였어요. 대량 등록으로 상품을 판다가 아니고 상품을 찾기 위해서 대량 등록을 한다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찾은 상품을 이제 가공해서 더 잘 팔리게 한 작업을 해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대량으로 좋은 상품을 찾고 나면은 그 상품을 이제 수동 등록을 통해서 그 상품을 각각 마켓에다가 수동으로 하나씩 올렸습니다. 수동으로 올릴 때는 다른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제 순수 속성값까지 다 입력을 해서 속성값, 키워드, 상품명, 썸네일, 뭐 상세 페이지 모두 다 일일이 제작을 해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한 상품을 올리는데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마켓에 다 업로드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통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인 거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5초 법칙이 필수겠네요. 필수죠. 아니면 못합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 수동으로 바꿔줘야 할 그 시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었나요? 네,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량으로 상품이 팔렸을 때 어떠한 상품을 이제 무작정 수동으로 올려주진 않았고요. 당연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상품을 수동으로 바꾸어 줬는데요. 네. 그 기준은 바로 3개 이상 팔린 제품을 수동으로 올려줬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량으로 내가 어떤 상품의 카테고리를 긁어서 상품을 올리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10,000개의 상품이 올라갔다고 쳤을 때 네. 그 중에서 좋은 상품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000개인데도 3개에서 5개 정도. 네, 나오죠. 그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 3개에서 5개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량으로 보통 상품을 올리게 되면 네. 상세 페이지도 별로 좋지 않고 네. 썸네일도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뭔가 키워드 같은 것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품이 예를 들어서 1개가 팔렸어요. 그렇게 내가 썸네일도 안 좋고 상세 페이지도 안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데 이걸 왜 사지? 하는 제품이 1개 팔렸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1개 팔렸다 치고 그건 사실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개는 운이다. 1개는 운이다. 근데 이제 2번째도 팔렸어요. 2번째 팔린 것도 어떻게 보면 구매 건수가 쌓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 상품을 샀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2번째까지도 운이다 2개도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3개가 팔렸을 때는 이건 절대 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구매 대행으로 팔기 너무 좋고 확실히 이제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해서 수동으로 이걸 다 바꿔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썸네일도 별로고 상세 페이지도 별로고 상품명도 별로인데 이게 3번이나 일주일 안에 3개가 팔렸다. 일주일 안에 3개. 네, 맞습니다. 일주일 안에 3개가 팔렸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상품 본질 자체가 좋은 상품이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증명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3개의 상품이 팔렸다는 거는 본질 자체가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무조건 특화시켜줘야겠다 라고 접근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대량을 올릴 때도 키워드를 잡고 올려주고 네. 그리고 잡은 키워드를 거의 동일하게 또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수동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잡은 키워드로 뭔가 또 수정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키워드로 들어온 거니까 그 네, 키워드는 맞습니다. 좋은 키워드라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또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로 업로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키워드를 보통은 셀러 라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타 플랫폼을 통해서 네.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그냥 넣고 20개만 딱 이렇게 소팅해서 나오는 것들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고 네. 키워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귀찮아서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줘야 되고요. 키워드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에 네. 검색량 및 상품 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당연히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당연히 검색량은 많은 것, 상품 수는 적은 것이면 그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라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보고 그 중요한 것들을 조합한 다음에 그걸 키워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키워드들을 조합하고 이제 나만의 키워드들이 만들어졌을 때 대량 업로드를 하실 때 상품명 앞에 나만의 키워드를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비도스에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죠. 제목 앞 고정 단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아마존에서 네. 건담을 소싱해 봤는데요. 프라모델을 소싱할 때 대량 업로드를 그냥 했다면은 네. 그 상품이 노출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상품이 영어고 또는 일본어로 돼 있고 네. 그것들이 이제 번역이 잘못되면은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MGSD 건담을 소싱을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상품을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 키워드를 적지 않으면은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네이버에 한 300페이지에 있다. 네. 뭐 한 100페이지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내 상품을 사지 않죠.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마음에 들어 하는 키워드를 제목 앞 고정 단어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MGSD 건담이라는 단어를 맨 앞 고정 단어에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키워드도 맨 앞에 키워드에 MGSD 건담, 상품명 앞에도 맨 앞에 MGSD 건담 네.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AI에 의해서 네이버 또는 쿠팡 또는 타 마켓들도 AI에 의해서 그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해보자면 아이템 스카우트나 다른 이제 키워드 프로그램으로 좋은 키워드를 찾고, 좋은 키워드란 검색량이 많고 상품 수가 적은 그런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 비도스에 있는 제목 앞 고정 단어에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기능으로 무조건 넣어준 다음에 키워드 안에도 이제 그 좋은 키워드를 넣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키워드로 이제 업로드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수동으로 업로드했던 거를 마케팅도 하시는 편인가요? 네, 마케팅도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뭐 특별하게 마케팅해서 이건 진짜 마케팅이다 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하는 마케팅 중 하나는 광고를 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량으로 했을 때는 그 상품의 본질이 정확히 명확해지지 않는 데까지는 광고를 돌리지 않고요. 제가 3번 팔렸을 때, 그러니까 그 상품의 본질이 좋다고 판단이 네네. 됐을 때 광고를 진입하게 됩니다. 타 오픈마켓들, 11번가라든지 지마켓 옥션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는 3만 원만 내면은 최상단에 그 물품을 위치시켜주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도 하고 수동도 하고 또 블로그도 하시고 또 다른 것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루틴을 설명드리면요. 보통 잠은 12시에 잡니다. 12시에서 1시에 자고 기상 시간은 5시입니다.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네. 샤워를 하던지 아니면 세수를 하고 6시부터는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인 프레독이라는 것을 해서 아침에 좀 잠을 깨우면서 책을 읽습니다. 독서 모임도 그럼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리더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책을 1시간 정도 읽고 인사이트를 서로 나누고요.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30분 정도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같이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나면은 이제 한 7시가 되는데요. 7시에서 보통 8시까지는 한 30분 정도는 이제 프레독 임원분들과 잠깐 회의를 하던지 아니면은 밥 같은 거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8시가 되고요. 그래서 8시가 되면은 아침에 블로그 마케팅 뉴스 같은 걸 올리고요. 그리고 그때 나서 블로그를 하시는 네, 거예요? 블로그를 잠깐 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쇼핑몰 주문이 뭐가 들어왔는지 샵마인을 켜서 또 확인을 하고 어떤 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좋은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수동으로 더 발전시켜 줄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9시부터 한 12시까지는 계속 쇼핑몰 작업을 해주고요. 쇼핑몰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3-4시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수면 시간이 짧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는 항상 9시간을 꼭 채우는 편이거든요. 보통 3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때 그 정도가 됐으면은 점심 또는 밥을 다시 먹고요, 아침처럼. 네. 그래서 뇌를 깨워줍니다. 뇌를 깨워주고 난 뒤에 4시부터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는데요. 네. 그분과 같이 줌을 통해서 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분은 아예 맡겨드리고 저 혼자 따로 수동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 찾거나 아니면 대량 등록 상품을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업로드는 다 대표님이 하시고 나머지 일을 직원. 네, 맞습니다. 업로드 이런 것도 사실 대량은 업로드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량 등록이라든지 상품 소싱 같은 거는 제가 다 하고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수동 등록을 제가 합니다. 저는 구매 대행 사업이 정답지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데이터 랩이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정보 및 그래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답지가 있는 사업에서는 성공하기가 쉽다. 그리고 통계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통계대로 데이터베이스대로 내가 진입을 한다면은 당연히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런 확률을 높이다 보면 좋은 물품들이 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데이터 랩이랑 아이템 스카우트로 이제 키워드를 뽑고 그 중국 상품만 업로드를 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중국 상품만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는 아마존 상품 또는 유럽에 있는 상품, 일본 상품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 소싱처를 넓혀서 진행을 해갈 생각입니다. 중국만으로 타오바오도 하시나요? 타오바오의 비중은 5%입니다. 타오바오의 상품을 올린 적은 없어요. 진짜요? 알리 그럼- 상품으로만 했고 타오바오를 이용하는 이유는 알리 상품에서 비싼 상품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발전기를 하나 팔아본 적이 있는데요. 알리에서 발전기를 구매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와. 신기했어요. 발전기라기보다는 좀 오실로스코프라고 해서 어떤 한국 발전 어떤 학회 같은 데서 주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들어와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그 상품을 검색했더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작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럴 때만 타오바오를 이용하지 평상시에는 이용하지 않고 알리의 판매자와 소통을 해서 가격 단가를 낮추던지 아니면은 쿠폰 같은 거를 받아서 객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